예,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종목 중에 고령화라는 종목이 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단연 금메달감이었다 하는 거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이제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7년 걸리는데 일본은 10년, 미국은 15년, 독일은 36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스피드로 7년 만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은 영국의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 스피드로 가면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게 인구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요인으로 이 문제가 발생해 왔느냐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결혼과 출산 자체가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인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이 적극 기피하고 그 결과로는 국가가 존립도 위협받는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재정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대 간 지역 간 격차라든가 이런 발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방치해 왔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죠. 이 정책 담당자라든가 관련 법률을 보면은 많은 법률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있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든가 많은 법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정책도 저출산 분야와 고령화 분야로 나누어서 이런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그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법률, 관련 부서, 정책이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은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미온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보험업의 제한입니다. 지금 법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경제일까? 기술일까? 전쟁일까? 많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핵심은 저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세계 4대 문명을 중국이 다 발명했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면은 중국이
이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영국은 자연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크게 부상했다는 거죠. 그 핵심은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특허에 관심이 없을 때 영국은 특허법을 제정해서 발명을 한 사람은 특허를 부여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그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에 있던 그 과학자, 기술자들이 본국에서 별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전부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에 앞장선 거죠. 그래서 영국이 최강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차 산업혁명부터 3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무기대여법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유럽에다가 대여를 해주고 2차 대전이 끝남으로써 환수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1위로 처음에 갔을 때는 특허법이었고 미국이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은 무기대여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올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건강가정보험법을 제정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회보험이 5대 사회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가정보험을 6대 사회보험으로 신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회적 위험이라는 개념을 고찰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회적 위험이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노후의 이 생활, 건강보험은 뭐 질병부상이라든가 산재는 뭐 업무상 질병부상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위험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는 개인의 문제, 이런 어떤 환난 구휼의 문제로서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했다고 본다면은 사회보장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이라는 그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사회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개인의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은 아노미 현상으로 사회 분열이라든가 혼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관련된 문제지만은 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출산은 축복이다 하고 100일 잔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출산이라는 게 가정에 출산이 발생되면은 폭탄과 같은 그런 재난이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엄청난 양육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모의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보육을 위한 시간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 출산도 폭탄이고 결혼도 폭탄을 제조하는 예비 폭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적극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결혼과 출산이 엄청난 개인적 위험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국가가 생산, 그 다음에 유통, 소비가 다 소멸하게 되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그런 또 사회적 위험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그 심각한 문제를 왜 우리가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제안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의 경우에는 이런 개인적 위험과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고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면은 세계에서도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에 지금 모성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국민이 그렇게 의무를 가진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그런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사회가정보험의 보장 대상은 기본적으로 결혼과 출산, 그 다음에 양육과 교육,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혼 후에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 지금 이혼 이후에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적인 엄청난 처벌이라든가 그런 제도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 보험 속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제도가 너무 법률론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원칙을 깰 수는 없지만은 법률론이 아닌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의 경우에도 최대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보험급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험급여는 제가 순수하게 제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다양한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결혼급여.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급여를 실시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은 약 5억 원 정도의 주택 구입 비용, 연 1%라든가 저리의 비용을 30년, 50년 정도 이렇게 대여를 한다든가, 주택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겠다 하면은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관리비만 납부하면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식비, 가구라든가 이사비 등등 기타 비용들의 지급, 그 다음에 출산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그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출산에 따른 병원 비용이라든가 간호 비용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등등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양육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 근데 교육급여에서 뭐 공교육은 당연히 포함하지만은 이 사교육의 경우에는 너무 지금 과도하게 지출되는 사교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는 이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운영 구조는 사회보험청을 설립을 해서 현행 5대 보험과 함께 다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지금 4대 보험도 그 관리 이 기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리가 어떨까 하는 것이고요. 가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혼인 연령이라든가 가입 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보험료 징수는 사회보험료를 너무 부담을 강화시키게 되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사회보험료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건강가정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대표적으로 연금만 보더라도 지금 기존 세대는 지금부터 연금을 받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납부할 후속 세대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후속 세대들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 제도가 있는 게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 그런 분석도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건강가정보험의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은 선 세대가 과거에 납부한 것을 현 세대가 다 지급을 받고, 또 현 세대가 납부한 것을 후속 세대가 지급을 받게 되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것이 역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건강가정보험의 경우에는 현 세대가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은 후속 세대가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뭐 현 세대들은 다 은퇴 세대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건강가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거죠. 왜냐? 후속 세대를 위해서 뭔가 남기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남기고 가면은 후속 세대가 그걸 다 받아서 또 은혜를 입고, 그건 또 후속 세대가 또 그 다음 후속 세대를 위해서 남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무궁무진 번창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